얘들아, 어떤 한복이 괜찮니? 여리여리한 파스텔 색의 한복이요. 디자인도 특이하고. 전 위에 있는 빨간 치마에 있는 한복이 괜찮은데요. 언니, 나도 저 빨간 치마요. 나도 빨간 치마가 좋은데 이 한복 선물할 사람이 일본 여자애라서 빨간 치마 색동 저고리 보면 놀라지 않을까? 색이 너무 진하지 않니? 나까지 4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한참 토론 같은 대화가 오갔다. 5년 전 일본어 가이드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답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는데 그때 교육원에서 알게 된 인연들이다. 일본 가이드를 꿈꾸며 처음으로 국내 답사를 갔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로 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4명의 단톡방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로 못 만나다 보니 서로 물어볼 게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뛰어가는 곳이 이 단톡방이다. 우리들의 신문고라 할까? 4명 중 제일 나이 많은 언니한테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외동 아들이 있고 시어머니와 엄마가 계시다. 그러다 보니 아들 학원 데려다 주랴 시어머니와 엄마의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동행하고 요즘 들어 부쩍 허리가 아프다며 틈틈이 시간을 쪼개가며 한방병원에 가서 혼자 침을 맞는다. 단톡방에 올라온 대화는 일본에 사는 지인의 여자아이 선물로 한복을 고르다가 고민된 그 언니의 이야기다. 단톡방에 올라온 한복 사진들을 보며 일본 한복, 일본 한복 하며 선호도 조사를 하다가 물론 4명이지만 마지막에 그 언니는 톡을 남겼다. 5월은 정말 선물할 때가 많아. 에휴, 내 선물만 없네. 안녕하세요. 수소원 행복 라디오 주민 DJ 곰입니다. 놀라셨죠? 오늘 특별히 보이는 라디오로 준비했어요. 지난 5월 많이 바쁘셨죠? 특히 아이 있는 주부들이 많이 바빴더라고요. 싱글인 저도 사실 지난달은 바빴어요. 박속고개 근처 은뜨락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이 있었는데요. 5월에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글쓰기 숙제가 있었어요. 써야 할 숙제며 독서 모임이며 챙겨야 할 사람들로 은근히 바빴네요. 그러던 중에 친한 언니의 내 선물만 없네 라는 톡을 보고 다짐하듯이 이번 달은 결정했어요. 6월은 내가 나한테 선물 주는 달로 정했어요. 셀프 선물 달이죠. 사실 6월은 1년 12달 중에서 딱 반이잖아요. 사실은 곧 다가올 여름과 남은 6개월 동안을 어떻게 잘 보낼지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이번 달은 나를 위한 선물 같은 산책 코스를 그려봤습니다. 가는 방법은 7723번, 7211번, 704번, 701번 버스를 타고 아이파크 701동 앞에서 내리시면 돼요. 3분 거리에 진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이말산 생태 놀이터가 나옵니다. 이말산이라 불리는 이곳은 해발 132.7m로 흙으로 된 야트막한 토산이에요. 근처 북한산은 바위가 많은 암벽산인데 비해 이말산은 바위가 많지 않아요. 가벼운 산행 겸 산책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생태 놀이터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안내 표지판을 유심히 읽어봤는데요.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생태 놀이를 하는 놀이 공간이라고 씌어 있네요. 그 옆에 안내 지도에는 미니 짚라인, 림보 놀이대, 흔들 밧줄 건너기, 해먹 놀이대, 인디언 집놀이 등 10가지가 넘는 놀이기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동네 사람들만 아는 곳이에요. 아이랑 소꿉놀이 하며 뛰어놀기 좋아요. 어릴 때 흙으로 밥을 짓고 잎을 뜯어다가 잘라서 반찬 만들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이들이 모두 어딘가에 가 있을 시간 오전에 이말산 생태 놀이터에 갈 때는요. 초록색 나뭇잎 모양의 큼지막한 테이블에 앉아 집에서 내려온 커피를 마시는데요. 저 아래에 보이는 초등학교를 물끄러미 바라볼 때면
그 학교 교실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궁금해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어렸을 때처럼 학교에서 소풍이나 운동회도 했을 텐데 하고 어른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아이들은 상관없더라고요. 마스크 쓴 아이들은 여전히 밝더라고요.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와 마스크 쓰고 뛰어노는 아이를 보면 왠지 우리는 숨막힐 것 같잖아요. 며칠 전에 책 빌리러 박석곡에 있는 은뜨락 도서관에 갔었는데요. 도서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제 뒤를 따라 여자아이의 엄마가 타더라고요. 타자마자 여자아이는 신이 나서 내려갈 층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아이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제가 와 정말 잘한다 하고 칭찬했더니 마스크 안에 있는 그 아이 얼굴에 웃음꽃이 퍼지더라고요. 몇 살이니? 4살. 안녕하세요. 엄마가 요즘 아이한테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라고 가르치나 봐요. 마스크 잘 쓰네? 안 답답해? 네, 안 답답해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하는 아이가 신기해 그 아이 엄마한테도 물어봤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마스크를 해서 그런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며 그 아이와 같이 날아갈 듯이 가벼운 걸음으로 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마스크 속에 가려진 아이들의 표정은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여전히 밝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스크 없이 살았던 세월이 길어 그런지 마스크가 참 힘드네요.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자랐어요. 싹처럼 올라오던 나뭇잎도 이제 다 자랐더라고요. 생태 놀이터에서 10분 정도 오르막 숲길을 올라가면 나무정자와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나무정자 현판에는 자스민 정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 정자에서 오른쪽으로 15분 정도 진간사 방향으로 걸어가요. 숲속 오솔길을 걷다 보면 연한 노란빛이 감도는 작은 흰 꽃이 물이 지어 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이 국수나무라고 해요. 나뭇가지를 끊어서 속을 보면 실처럼 뭐가 나오는데 그게 국수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국수나무는 동네 뒷산 약수터나 높은 등산길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어요. 6월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잔털이 달린 동그란 열매가 익어요. 박산진 교수님의 궁궐의 우리나무라는 책에 의하면 공해가 심한 곳에는 잘 못 자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어놓고 풍성하게 자라면 공해가 없는 곳이고 그 반대로 못 자라면요 공해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런 식물을 지표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수나무가 많은 곳을 만날 때면 심호흡을 하곤 해요. 주변 숲속을 둘러보니 문인석이나 비석 같은 성물이 많이 보이네요. 이 성물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에는 성저 심리라고 해서 도성으로부터 심리 이내에는 묘를 쓸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말사는 바로 성저 심리의 경계 바뀌고 도성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매장지였습니다. 주로 내시, 궁녀, 의원 등 중인 계층의 묘가 많았다고 하네요. 은평구에만 내시 상국묘만 50여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 묘역에 있었던 성물이 산사태로 여기저기 흩어지고 어떤 문인석은 목이 잘려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당시에는 나름 힘있는 중인 계층들이 여기 이말산에 묘를 마련했을 텐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 싶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푸르지오 5단지 공원에 도착해요. 위치상으로는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522동 옆입니다. 그 공원에는 눈코입이 달린 커다란 나무 한 그루와 버섯처럼 생긴
그 외에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스머프 마을 있잖아요. 그 스머프 마을에 나오는 버섯 모양의 집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요번 봄에는 거대한 능수벚나무에 벚꽃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달 5월에는 아카시아 꽃눈이 날리는 저기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아카시아 꽃향기 속에서 꽃눈을 맞고 있자니 행복하다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계단으로 5분 정도 더 내려가면 은평 한옥 마을로 넘어가는 구름다리가 있고 그 앞에 철창문이 있어요. 멧돼지가 출현하는 곳이라 왕래할 때 철문을 꼭 닫으라고 안내문에 씌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구름다리 중간에서는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왼쪽으로 하나고등학교가 보이고 반대편 오른쪽을 바라보면 은평구 한옥마을과 북한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와요. 원래 겨울에 가야 잘 보이는데 지금은 이미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통 낙엽이 떨어진 늦가을에 가도 잘 보여요. 그러고 보니 요즘은 해가 길어졌어요. 오전에 할 일 하고 점심 먹고 집안 정리 좀 하다가 기분 전환 삼아서 보통 오후 4시쯤에 산책을 나가요. 마치 외국에서 하프데이 투어 참가하듯이 아니면 왜 서울 시내에서 시티 투어 버스를 탄 것처럼 여행하는 기분으로 산책을 나가요. 그리고 가끔 새벽부터 눈이 떠지는 날에는 도시락을 싸와 이곳에서 혼밥을 하곤 해요. 요즘 코로나로 불편하고 못하는 게 많아졌죠. 마스크도 그렇고 5인 이상 사적인 모임도 안 되고 4명이서 만나도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잖아요. 혹시 내가 피해를 줄까봐 아예 모임하자는 말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20여 년 전 20대 때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곤 해요. 원래 소설책이나 시를 좋아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일을 해서 그런지 일 관련 정보책만 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로 일을 그만두고 작년부터 독서 모임이나 북토크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처음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보통 고전하면 지루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좀 다르더라고요. 읽고 나서 독서 토론을 해보니까 모든 회원들이 감탄했어요. 와, 고전은 고전이네 하는 반응이었어요. 문장이 깔끔하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작가의 관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더라고요. 이번 장막 기간에는 은뜨락 도서관에 가서 고전 문학도 읽기로 했어요. 슬슬 배가 고파오네요. 구파발역에서 7분 거리에 그리스 산토리니가 생각나게 하는 하늘색 간판의 빵집이 있어요. 유기농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아이 엄마가 하는 가게예요. 식빵이나 스콘 몇 가지 종류는 많지는 않은데 맛있었어 가요. 전에 한번 식빵 사러 갔더니 평일 오후인데도 빵집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갔을 때 여쭤보니까 갑자기 아이한테 일이 생겨서 닫았다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혹시 몰라 우유 식빵을 2개 샀어요. 하나는 먹고 하나 남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두려고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1달 정도는 보관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전에 다 먹어버리긴 하지만요. 혼밥을 많이 하는데 음식하기 귀찮을 때마다 냉동한 식빵을 꺼내서 에어프라이기나 오븐 토스터기에 구우면 가꾸운 빵처럼 맛있어요. 올리브유에 구운 식빵을 찍어 먹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올리브유를 뿌린 식빵 위에 슬라이스 치즈, 오이, 파프리카, 베란다에 있는 상추잎
몇 개 따다가 넣으면 건강한 샌드위치가 돼요. 사실 샌드위치의 생명은 식빵이에요. 마치 한식의 생명이 밥인 것처럼요. 저는 그렇게 빵과 밥이 좋더라고요. 요즘 한여름처럼 덥기도 하고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나 자신한테 셀프 선물하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산책 코스는 진간초등학교 근처 이말산 생태 놀이터에서 시작해 자스민 정자를 지나 진간사 방향으로 난길 중간에 이렇게 오솔길로 빠지는 푸르지오 5단지 공원까지 가봤어요. 진간초등학교에서 걸으면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아침이든 늦은 오후든 언제든 갈 수 있는 셀프 선물로 산책 코스를 그려봤습니다. 다음에는 7월 이야기와 산책 코스로 다시 찾아뵐게요. 소소한 행복 라디오 주민 DJ 곰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